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1일 여의도 펀드매니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마이크 성능이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것을 써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아파트에서 나와서 새벽 5시에 방송을 하는데 목소리를 크게 할 수가 없죠. 네, 윗집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마이크도 마이크는 좋은 거 씁니다. 로데가 아주 제일 좋은 거 쓰는데 뭔가 이제 좀 불편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난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이 소리를 지르면서 클리어하게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그런 환경, 이런 것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뭐 주식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혀 안에 혓바늘이 좀 서가지고 오늘 발음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엔비디아 제국에 스크래치가 났다. 그렇죠. 이틀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오늘 특히 3% 넘게 빠지는데 원인은 되게 간단하죠. 오늘 미국도 세마녀의 나라, 뭐 선물 옵션 개별 선물이 이렇게 만기가 되면서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이익 실현 차원의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건 맞는데, 이걸 떠나서 약간 엔비디아 제국에 이제 스크래치가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역사를 봐서 만약 제국이 망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외부에 의해서 제국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인들 자기 내부의 문제로 망하는데, 내부의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수익성이 망가지든지 치열한 경쟁자가 나타나든지 또 새로운 제품이 나타나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상황은 보이지 않다. 따라서 오늘은 단지 세마녀의 날에 대한 수급의 문제,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 이익 실현이 있었다, 이렇게 또 보는 면이 일단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엔비디아 제국이 스크래치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보죠. 두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가 향후 또 미국의 반도체와 AI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 건가, 그 방향타가 다음 주 27일 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다음 주 실적에 대한 반응이 매우 중요한 시금석 방향타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오늘 만약에 반도체에서 돈이 빠져나온다면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틀림없이 한국도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스크래치가 날 것 같은데, 이러한 돈이 화장품, K푸드로 갈 것인지, 최근에 이들이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아니면 K푸드, 화장품, 그동안 많이 버블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뭐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빠질 것인지, 이런 면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나이트클럽에 중앙에서 춤을 추지 마라, 이제 뭔가를 공격적으로 사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뭔가 나이트클럽의 출구 위치가 어디가 있는지, 출구가 어디 있는지를 위치를 파악하는 그러한 센스가 좀 필요하다. 최소한 중심에 가서 춤을 추지 말고 조금씩 사람들이 몰려올 때 뒤로 빠지면서 내가 빠져나갈 출구문의 위치가 어딘지를 좀 슬쩍슬쩍 보면서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기는 이제 강의 부족해서 쓰지를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형주가 중소형주를 압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네, 중소형주를 압도하는 모습.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모습이 크게 나오죠. 한국도 대형주가 중소형주를 압도하는 모습이 크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뭘까? 제가 저희 카페에다 유효를 막 써놨는데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형주가 중소형주를 압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향후의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 모든 것들이 다 대형주를 향해 있더라,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오늘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73, 나스닥은 0.8% 하락, S&P 500은 0.25. 특히 나스닥의 하락폭이 크죠. 근데 여기까지 잘 갔었는데 그 다음에 막 무너지는 모습, 반대로 나스닥과 S&P가 빠지니까 다우가 올라가는 모습, 미국도 이제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어떤 시속 게임이 좀 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 주가가 3.5% 하락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다시 시총 1위를 내줬다. 그렇죠. 뭐 1일 천하로 끝나는 모습인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3% 이상,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3조 2,170억 달러로 엔비디아 3,313억 달러의 1위를 내줬다, 이런 모습이죠. 애플은 3조 2,153달러.
엔비디아는 이날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해 오전 한때 $140까지 올라왔으나 다시 내리면서로 이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죠. 개별 선물 만기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오늘은 뉴욕 주식에서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옵션의 파생 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세만여의 날이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된 그런 날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미국 금리 10년짜리 금리가 10pp 이상 상승하면서 또 금리도 상승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줬는데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금리에 그렇게까지 악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없었어요. 먼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8천 명으로 직전보다 5천 명 감소하며 전문가 이상치 23만 5천 명을 상회했다. 이 부분이 일단 좀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 때문에 10pp가 상승한다. 이건 조금 이해는 좀 안 되는데 일단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금리가 올라왔죠. 또 상무부가 발표한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계절 조정 연율 기준 대비 5.5% 감소한 127만 7천 채로 집계됐다. 좀 하락을 했다는 거죠. 예상치는 138만 채였습니다. 그렇다면 좀 좋아야 되는데 일단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더 크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상적자는 전분기 대비 159억 달러 늘어난 2,376억 달러. 시장 예상치는 2,070달러보다 증가폭이 더 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좀 중폭이 줄면서 시장에 트리거로 작용했다. 이렇게 금리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일 주요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3만 8천 건 예상을 상회했다. 미국 6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1.3% 예상을 하회했죠.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 127만 7천 건, 4년 내 최저였다. BOE 기준금리 5.25%를 유지하면서 7회 연속 동결을 했다. 엔스로픽 클로드 3.5 소넷 출시, 오픈 AI가 가능하다.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겠네요. 애플 중국서 AI폰 도전에 직면했다. 챗 GPT 대체 방안을 물색 중이다. 그렇죠. 중국에서 AI 발매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기사로 떴어요. 네, 중국 정부가 좀 큰 불락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자기도 이제 반격을 해야 되죠. 자기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세를 떼는 것에 대해서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유탄이 애플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드 데이비스라는 회사인가요? 이 사람은 올해 S&P 500 전망치를 5,250에서 5,72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들 상향을 하니까 좀 불안하죠. 은선물이 장중 4%대까지 상승했다.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게 아니냐. 은선물, 이제 은선물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지수는 0.38% 상승해서 105.277. 다시 달러가 강세로 가는 모습? 이렇다면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WTI는 0.87% 상승해서 81달러를 넘어서 버렸어요. 제가 WTI 어제부터, 지난주부터 계속 위험하다. WTI가 70달러 근처까지 붙었기 때문에 5월에 그나마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 달에는 80달러를 넘어서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은 그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물론 실업수당 수상국 건수 평균이 좀 올라간 것도 있지만 2주간 평균이 좀 리스크가 여러 군데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만큼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큰 화제가 됐던 우리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4.731, 2.7bp밖에 오르지 않는데 10년짜리가 10.7bp가 올랐습니다. 10년짜리가 4.258. 10년짜리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찾기가 참 어려운데,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 2주 평균이 예상보다 올랐다. 이 정도? 나머지 경제지표들은 다 안 좋았는데 금리가 크게 상승해서 올라왔습니다. 주요 주식 주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2.15% 하락. 중국에서 애플 아이폰이 신규 종목이 발매되기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애플 주가를 일단 훌레어 갈겼습니다. 버티볼링수도 3.98. 어제 이제 XAI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애플의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AI 이 스타트업인데, 여기가
주로 조립을 마이크로 슈퍼컴퓨터가 50%를 하고 대일이 50%를 한다. 버티브 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일단 버티브 홀딩스는 액침 냉각 쪽인데 3.98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관련은 없지만 일단 유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퍼스트 솔라도 1.64% 하락. 결국은 시장이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쪽으로 일단 방향이 좀 기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재생에너지, 2차전지 이런 쪽에 계속 두들겨 맞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ARM은 7.67. 아까 장 중간에 10%까지도 하락을 했는데 7.67% 하락을 하면 먹었던 것들 많이 토해되는 모습. 엔비디아는 3.54 하락, 130달러. AMD는 반대로 4.99% 상승하며 162달러.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니까 AMD가 올라오는 시속 게임을 펼치고 있네요. 테슬라는 1.76% 하락, 181달러. 마이크론이 6.03% 하락하며 144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TSMC는 1.86% 하락. 비트코인은 0.33% 상승 65,097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세만여의 날로 그동안 고평가 영역에 있던 IT 반도체 위주로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동안 너무 올랐던 것에 대한 일종의 차익 매물과 경계감이 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게 주가 조정 시작의 신호탄인가? 이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일 것인데 어느 누구도 이게 신호탄이다라고 클리어하게 말을 하지는 못한다. 하루 하락으로 뭐라고 답할 수는 없지만 그 답은 일단 27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실적의 내용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떤 쪽으로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이 답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일단 더 이상 무대 중앙에서 춤을 추기보다는 나이트 클럽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를 살피면서 춤을 춰야 될 것 같다. 모든 게 버블을 향해 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으나 아직 버블이 터질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닌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블이 터지면 엔비디아발 그 자체, 제국 자체의 문제가 터져야 되는데 모순에서 발생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모순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수익성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는 신호가 나타난다든지 경기가 갑자기 침체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HBM을 무너뜨릴 새로운 획기적인 제품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미국이 미중 간에 심각하게 싸움을 하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주요 구간 하나가 또 신형 크래시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엔비디아 제국은 강건하고 추가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세만여의 날로 인한 수급상 매도 그리고 분기 결산을 앞둔 매니저들의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익 실현 등 소소한 문제들이 일단은 매도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다시 음식료나 화장품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들도 함께 폭락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은 주식을 먹기보다는 챙기고 살피는 그런 보수적 스탠스가 필요한 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금요일입니다. 일단 미국 반도체가 무너졌다는 것은 나름대로 스크래치가 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다.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초기 단계에 와 있다. 두 번째, 그 빠져나온 돈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세 번째는 결국 다음 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이 방향타를 결정할 것이다. 네 번째,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훨씬 좋은데 그 이유를 보면 실적, 수익성, 밸류 모든 프로그램에 외국인의 수급이 대형주를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소형주를 공략하는 것보다 대형주를 공략하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인다. 이런 것들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여의도에서 이제 정규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3개의 주제로 하는데 첫 번째 시간은 제가 1시간 정도 향후에 투자해야 될 종목 한 10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시간은 2차전지의 일타 강사가 오시고 세 번째는 반도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반도체 기기 그 다음에 이러한 HBM 이런 것들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반도체 AI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에 다음 달부터 하반기 투자 전략, 이렇게 3개를 가지고 12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아주 공부, 열공 그 자체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에서 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어제도 두 분이 들어오셨던데 이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중이 떠중이 리딩방이 아니라 정말로 정통 매니저가 상담을 해주는 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 카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마음이 어두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하려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잘 극복을 하고 또 이걸 극복하면 또 새로운 시장이 오겠죠. 일단 27일 다음 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 기대를 걸어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일요일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